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신나게 놀자.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이코노미, 스트래티지 등을 고민하면서 노는 곳입니다. 푸딩이 또 잘못된 선택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 제재에 동의한 국가들은 러시아 가스를 사갈 때 루블로 결제를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유크레인에서 연일 패전 중인 러시아 군대는 밥 떨어지고 총알 떨어지고 기름도 지금 다 떨어져 간다는데 죽어가는 그 전장의 병사들 집으로 돌려보낼 생각은 안 하고 자충수를 추가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사들 한번 보시면은 러시아 그 수출 금지 여파가 이미 효과를 발휘하기 시작을 해서 러시아 그 최대 탱크 공장에서 그 부품들이 없어갖고 라인이 지금 스톱될 상황이라는 겁니다. 러시아 제재에 동참하는 글로벌 리딩 기업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제는 프랑스의 토탈 에너지하고 스위스의 네슬레가 제재 동참한다고 선언을 했죠. 유크레인 국방부에서 매일 전황 브리핑을 하는데 어제 보도된 걸 보면 러시아 전사자가 15,600명이라는 겁니다. 부상자는 전사자의 한 2배 내지 3배 정도로 추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늘에서는 러시아 헬기하고 전투기가 매일 추락하고 땅에서는 탱크, 기갑 차량, 야포 등이 계속 부사지고 식량, 기름, 탄약들이 지금 3일치 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보급이 안 된다는 이런 기사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또 매우 중요한 것이 드디어 미국 국방성에서 평가 자료를 냈는데 러시아 침략군 90%가 지금 전력이 소실됐다는 겁니다. 끝난 거 아닙니까? 지금 지상전은 이렇게 되면. 그래서 유크레인이 대반격하면은 지금 몰살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지난주부터 유크레인 군대는 반격 작전 시작해서 러시아군 지금 몰아내고 있고요. 점령 지역을 지금 수복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점령 지역이라고 해봤자 국경 근처에 조그마한 도시 한두 개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이런 상황이니까 벨라루스가 지원병 보낸다고 하는데 벨라루스 국경 상황을 지금 한번 보십시오. 러시아 침략을 돕는 벨라루스에 항의하는 시위대로 벨라루스로 가는 도로가 전부 차단돼 버렸습니다. 벨라루스로 향하는 트럭, 이게 지금 핵심 물동량입니다. 그 하늘길은 이미 다 막혔기 때문에 대부분의 핵심 물동량은 지금 트럭으로 옮겨야 되는데 이거 시위대가 차단을 해버렸습니다. 거의 20km 이상 트럭들이 차단되어서 오도 가도 못하고 서 있는 모습 한번 보십시오. 또 어떤 곳은 제가 한번 영상을 보니까 벨라루스 군부대 부근에 아줌마들이 진을 치고서는 말이죠. 유크레인으로 오지 말라는 겁니다. 이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브뤼셀에서 나토 정상회담 열리고 여기 지금 바이든이 참석 중이잖아요. 그래서 이 시기에 푸딩이 과연 뭘 노리고 저런 자충수를 뒀는가? 가령 에너지 가격 폭등시켜서 미국 등 서방의 물가 상승을 부채질해갖고 그래서 러시아 제재에 반대하는 여론을 형성하고 싶겠죠. 할 수만 있다면. 아니면 EU 중에서 특히 독일이 러시아 가스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미국하고 EU 간의 이간질, 분열책을 쓰고 싶겠죠. 푸딩은. 아니면 이제 EU가 가스 대금 결제를 위해서 루블을 매입을 해야 하니까 그러면 루블 환율 안정에도 기대할 수가 있겠죠. 도대체 이런 걸 노리고 과연 푸딩이 이런 자충수를 뒀는지 이런 모든 푸딩이 노리는 것은 얻을 수 없으리라고 보여지는데요. 지금 문명화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여기에 지금 살고 있는 수십억 명의 잘 교육된 그런 시민들이 푸딩의 의도대로 푸딩에게 겁을 먹고 굴복을 하겠습니까? 그럴 리는 없다고 봅니다. 푸딩이 어떤 선택을 하면은 가령 지금까지 푸딩이 선택한 걸 보면은 전쟁을 선택했고 무차별 시민 학살하는 걸 선택을 했고 이제는 드디어 천연가스로 되지도 않은 천연가스로 협박하는 선택을 했는데 그러면 상대방은 말이죠. 푸딩의 그러한 선택으로 푸딩이 얻고 싶은 것을 더욱 얻지 못하는 방향으로 대응을 한다는 사실을 지금 푸딩이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Putin has no idea what's coming to Russia. 뭐 이렇게 되는 거죠. 푸딩의 이 조치로 일견 보기에는 가장 타격 입을 곳은 EU 같은데, 예? 그래서 그 독일 시장에서 가스 선물 계약 4월분이 바로 그냥 23%까지 급등을 했다는 겁니다. 예, 순간적으로. 그리고 루블 환율이 한 103불, 104불, 103루블, 달러당 104에서 놀던 것이 97 정도로 지금 내려갔고요. 또 원유와 가스 가격도 일시 급등을 하고 이렇게 한번 시장이 요동을 쳤는데 이게 다죠 뭐. 도대체 왜 원유가 아니고 가스를 갖고 저렇게 장난질이냐. 원유는 이미 서방이 금수 조치 내렸고 그러니까 푸딩이 달리 대응할 카드가 전혀 없죠 지금. 푸딩이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인도 등한테 사정사정해서 그냥 싸게 파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 가스는 원유와 물리화학적 성질이 많이 다르죠. 매우 다르죠. 예? 너무 다르죠. 달라도. 그래서 이거는 기체로 생산이 되고요. 이걸 재고로 쌓아두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재고로 쌓아두려면은 영하 162도 이하로 이렇게 초저온의 고도 기술로 액화시켜서 보존을 할 수는 있는데 이런 설비를 준비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러시아는 경쟁력 있는 이런 기술이 없는 것으로 현재 알려져 있습니다. 만약 서방이 러시아 가스 안 사주면은 푸얼링 가스 전부 갖다 버려야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점이 원유와 다르다는 겁니다. 가스를 생산하여 팔아야 하는 러시아한테는 구조적으로 불리한 게임 구조입니다. 그래서 또다시 이길 수 없는 게임을 지금 푸딩이 시작한 것으로 본다는 거죠. 그래서 자충수라는 겁니다. 러시아 가스 수출 현황을 보면은 작년에 21년에 550억 불 가량 수출을 했고요. 원유 수출은 대략 1,100억 불 가량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석탄 좀 더해서 에너지 수출 대금이 지금 러시아 재정에 거의 뭐 한 40%에서 50% 사이 이렇게 된다는 거 아닙니까? 금년 들어서 1월 27일 기준으로 이건 가스프롬에서 발표한 건데 가스 수출 대금의 58%는 유로로 결제됐고 39%는 달러로 결제됐고 3%는 스тер링으로 결제됐다는 겁니다. 자, 이런 정도인데 또 한편 EU의 러시아 가스 의존도가 대략 40% 된다는 거죠. 독일은 60%가량 되고요. 그래서 지금 금년 들어서 매일 200밀리언 유로에서 800밀리언 유로 사이 이 정도 그 현금이 러시아한테 따박따박 지급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두고 우크라이나 정부에서는 연일 러시아 가스 수입하지 말라. 러시아한테 가스 대금으로 주는 저 현찰이 미사일이 되어서 우크라이나 어린애들, 여성들, 노인들을 죽이고 유치원, 병원, 아파트 이런 걸 부수고 있다. 가스 수입하지 말라. 지금 이렇게 계속 호소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한편 이제 러시아가 발표한 소위 말하는 그 언프렌들리 국가 리스트가 48개국이라는데 EU의 27개국 포함해서 미국, 영국, 한국, 노르웨이, 캐나다, 일본, 스위스, 우크라이나 이런 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실제로 타격을 입을 곳은 EU죠. EU를 노리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러시아 에너지 제재 현황을 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원유는 지금 바로 제재를 했습니다. 미국은 전면 금지고요. 원유, 가스, 석탄 전부 금지입니다. 수입 금지입니다. 영국은 원유만 수입 금지했고요. 캐나다 원유 수입 금지입니다. 이렇게 러시아산은 수입 금지 시켜버렸고요. 다시 말하면은 그 원유는 러시아산 당장 대체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가스는 러시아 의존도가 높은 EU만 금년 3분의 2가량 줄이고 2030년까지 완전 수입 금지하겠다 가스 이런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특히 독일이 이제 그 걱정이 많겠죠. 독일이 에너지 공급을 해야 되니까 에너지는 마치 밥과 같잖아요. 에너지가 없으면 산업이 돌아갈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독일 등은 하여튼 제재를 하긴 하는데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에너지 제재해야 한다. 이런 자기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그래서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하자 이 말은
러시아 가스를 대체할 수단을 먼저 마련해 두고 제재를 하자, 뭐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여튼 요는 지금 세계가 러시아 가스도 끊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푸딩이 오히려 이거를 부채질하는 그런 우둔한 짓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지금 그 제재를 불참하는 국가가 대표적으로 중요한 주목되는 국가가 중공하고 인도입니다. 이게 러시아한테 지금 생명줄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들이 앞으로 제재에 동참하도록 설득할 수 있을지 이게 이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러시아가 중공한테 군수품하고 재정 지원을 부탁한 것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중공이 러시아를 지원한 사실이 없다 이렇게 미국이 확인했고 또 재미있는 것은 주미 중공 대사가 중공은 러시아 지원 안 하겠다고 아주 공손하게 미국한테 그 의사를 전달했다는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푸딩이 저 자충수를 둔 거, 푸딩 선택의 본질을 좀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푸딩도 당장 지가 가스관 잠그지 않는다. 이게 안고 갔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가스관을 잠그는 것, 즉 거래 중단하는 것은 푸딩이 할 수도 있고요. EU가 할 수도 있습니다. 서로 자기들이 먼저 잠그지는 않고요. 설마 저쪽이 잠그지는 않겠지 이러면서 지금 공을 상대방한테 던지는 거 아닌가 이렇게 딱 보여지고요. 계약대로 한다는 겁니다. 푸딩은. 즉 원래 정한 가격으로 원래 정한 수량을 계속 팔기는 팔겠는데 결제는 루블로 받겠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통보를 한 것입니다. 이것이 본질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성질이 뭐냐? 결제 화폐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당사자가 합의로 변경할 수는 있지만 지금처럼 푸딩의 말 한마디에 유효하게 변경되는 거 아닙니다. 푸딩이 발표한 그 법적 성격은 결제 화폐를 루블로 하자고 제안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즉 부탁하는 것이죠. 루블로 좀 결제 좀 해주라 이렇게 부탁한다는 겁니다. 이거를 EU 등 상대방이 동의 안 하면 그만입니다. 자, EU가 동의 안 하면은 푸딩이 사용할 카드가 뭐가 있습니까? 가스관 잠글 수 있겠습니까? 푸딩이 가스관 잠궈버리면은 러시아의 계약 채무 불이행의 문제가 남고요. 결국 러시아가 손해배상의 문제가 돌아갑니다. 푸딩 재산 압류한 걸로 배상액 충당해버리고요. 결국 푸딩이 정말로 루블 결제를 원한다면은 지금의 저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 장래 새로운 계약을 맺을 때 루블로 결제 안 하면 우리는 가스 안 판다 이렇게 제안해서 협상할 수 있을 뿐입니다. 이것이 원래 모습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전에 유럽이 러시아 가스 이제 끊어버린다는 거 아닙니까? 한편 EU 입장에서는 러시아 제안이 부당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가스 계약을 적법하게 장래에 대해서 해지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미리 잘라버리는 거죠. 이번 기회에. 뭐 여기서도 기본적으로 EU가 무작정 가스관을 잠가버리면 오히려 EU가 채무 불이행에 대해서 손해배상 해줘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짓은 안 하는 거죠. EU는 지금 그런 짓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깽판 치는 것은 푸딩이니까 이게 이제 문제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됐을 때 남은 문제 결국 핵심은 이거 아니겠습니까? 러시아 가스를 바로 대체를 해야 하는 이거 완전히 비상 상황입니다. 시간이 필요한데 당장 대체하라 그러면 이 지금 비상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이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 평온하던 세상을 엉망진창으로 만든 근원은 푸딩의 잘못된 선택의 연속에서 비롯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 바이든이 브뤼셀에 가 있는데 푸딩이 지금 아주 깽판 치는 패를 한 장 던진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러시아가 지금 전투에서는 회복할 수 없는 패배에 지금 아주 기록적인 패배를 당하고 있습니다. 지상전 패배에 이어서 지금 그 공중전이 2차전 이후에 그 최대의 공중전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야간 공중전이라는 겁니다. 여기서도 유크레인 공군이 러시아 전투기들을 지금 사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유크레인 조종사들이 전투하고 나서 인터뷰를 하는데 아주 러시아 애들 실력이 형편없다. 이거 분명 우리가 이기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지금 아주 신이 나서 그 인터뷰하는 걸 제가 본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보고 있습니다. 러시아 전쟁
러시아가 전쟁을 지속할 능력 급속히 쪼그라들고 있고요. 한편 나토는 계속 인력과 장비를 러시아 국경 근방, 나토 회원국이죠. 그게 지금 계속 보강하고 있습니다. 계속 군대하고 장비를 보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토군 연합훈련 지금 엄청 빡시게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노르웨이에서 그 비행기 추락해갖고 4명 해병대 4명이 전사했죠. 그렇게. 자, 이거 무슨 말입니까? 이거 이 전쟁 초반부터 제가 여러 번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드렸는데 나토는 지금 전쟁 준비하고 있다고 봐야죠. 러시아하고 전쟁이 곧 시작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안 되면 좋은데 곧 시작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전쟁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러시아는 지금 그 미사일, 함포, 공습, 흑해나 아조보해에서 배에서기장 미사일이나 대포를 쏜다는 거죠. 미사일 날리고 그 다음에 비행기로 이제 그 전투기로 공습을 해오다가 이 공습 이거는 지금 오히려 막히는 것 같습니다. 제공권은 여전히 지금 그 우크라이나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걸로 무고한 시민들 지금 닥치는 대로 죽이고 부수는 짓을 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전쟁 범죄죠. 항복 안 한다고 항전한다고 항전하는 게 군리인데 자기 군리 행사한다고 지금 마리우폴을 잿더미로 지금 바꾸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유크레인하고 서방은 생화학 무기 또 뭐 소형 전술형 무기 이거 이제 사용할까봐 이걸 지금 우려하고 있는데 만약 이것을 러시아가 사용하게 되면은 현재의 전쟁 양상이 완전히 변해서 전쟁 준비를 마친 나토가 드디어 개입할 명분이 생기는 거 아닌가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그 사진 한번 보시면은 참 안타까운데 아기 안고 있는 여성 사진인데 키예브에 거주하는 이름이 마돈나라고 합니다. 애기 엄마죠. 집이 지금 무차별 포격을 당해서 온몸으로 아기를 감싸 안아갖고 아기를 파피면서 보호를 하고 그래서 다행히 아기는 다친 곳이 하나도 없다 그러고요. 엄마는 그냥 전신에 파편을 맞아서 24군데나 지금 부상을 입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모유로 지금 수유하는 그 사진 모습입니다. 다른 사진은 그 마리우폴 그 평화로운 모습이 보이고요. 전쟁 전에 그 모습인데 그 빨간 지붕 있는 게 그 극장이라는 거 아닙니까? 극장. 어린이들 포함해서 다 대피해 있는데 그 포격 전에 그 극장 안에서 대피해 있는 그 많은 사람들 모습이 트윗으로 그 전송한 걸 제가 보고 그랬습니다. 거기다가 그냥 이런 사실들 러시아군한테 다 알려줬다는 거죠. 그런데 이걸 그냥 포격을 해갖고 지금은 사라진 모습입니다. 지금. 그리고 아직도 구조가 마무리 안 돼갖고 밑에 매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며칠 전까지 그 트윗 제목이 뭐였냐 하면은 당장 포격 멈추라, 묻힌 애들 판에서 구하자 뭐 이런 트윗들이 계속 올라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사실들을 가지고 그 보도에는 미국 입장은 전쟁 범죄에 대한 클리어 에비던스, 증거가 명백하게 쌓여가고 있다. 지금 이런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고 그러는데 푸딩한테는 무시무시한 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천연가스를 가지고 지금 이런 상황에서 천연가스를 가지고 푸딩의 저 협박질에 굴복할 수는 절대로 없는 것이 원칙이고요. 그걸 가지고 굴복할 수는 없는 거고 만약에 저런 식으로 나오면 우리는 상대방 입장에서는 말 안 들어주면 되는 거죠. 그거는 우리는 결제화폐 바꾸지 않겠다. 그래서 이제 가스 보내주는 거 계속 쓰는데 만약에 저쪽에서 가스를 잠궈버리면 어떻게 하느냐 이겁니다. 이런 비상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이겁니다. 가스 계속 우리는 계약대로 뭐 유로면 유로, 달러면 달러 입금해주면 되고 쟤들이 가스 잠그면은 그때 어떻게 할 거냐 이겁니다. 유로 주고 달러 주고 가스 보내주면 쓰는 거고요. 아무 일 없는 거고. 푸딩이 헛소리로 끝나버리는 거고 만약에 푸딩이 가스를 잠궈버리면 어떻게 할 거냐 이겁니다. 이런 어떤 그 비상 상황에서 미국 등 서방의 문제 해결 능력이 과연 어느 정도 될 것인가 이제 한편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번 기회에 만약에 푸딩이 진짜
멍청한 짓을 해서 지 손으로 스스로 가스를 잠궈버리면은 마치 밥그릇에서 지가 깨버리는 꼴인데, 당장 이 기회에 러시아 가스 의존을 완전 잘라버리는 그런 방법이 과연 없을지. 그런데 아마 이런 시나리오도 이미 다 검토를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당장에 러시아로부터 가스 독립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이 정도의 생각, 미국 등도 다 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정도 이상 생각은 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다 같은 사람이니까. 사람이 머리에서 나오는 거니까요. 기본적으로 가스 생산 늘리고 가스 소비 줄이고 가스를 대체할 임시 에너지원 최대한 사용하고, 그 다음에 그래서 독일 등의 부족한 그 가스 인프라 긴급 대체할 그런 방법 찾아내고, 그 다음에 유럽 특히 독일 이런 데다가 이제 이렇게 다른 곳에서 늘리고 줄인, 그래서 모은 가스를 보내주는 거죠, 뭐. 그렇게 해서 한 1년간 지나면은 이제 해결되는 거죠. 이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러시아한테 머리 숙이고 들어갈 수는 없는 거고요. 그래서 러시아 이외의 가스 생산국이 풀 생산을 늘리면은 단기에 늘릴 수 있는 공급 가능한 수량, 이거 벌써 계산이 나와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행스럽게 이게 겨울이 시작하는 게 아니고 이제 겨울이 끝나가기 때문에 난방 수요는 많이 줄어들 것이고, 문제는 이제 전력 생산인데, 전력 생산에서 지금까지는 석탄 발전을 가스 발전으로 이렇게 전환하는 이런 것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푸딩이 지금 이런 깽판을 치고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라도 가스 발전 못 하는 거죠. 그러면 그 대신에 석탄 발전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는가? 비상 상황이니까. 그러면서 혹시라도 그 사라졌던 북해의 바람이 다시 불어오면은 그 천만다행이고요. 독일의 그 액화가스 처리 인프라 지금 매우 부족한데, 인프라를 건설하는 데는 이제 시간이 걸리니까, 그래서 완전히 이거 전시 체제 가동하는 것처럼 해서 빨리 인프라 구축해 나가면서, 또 한편 비상수단으로 가령 그 노후화된 가스 운반선 같은 거 이런 거 다 가지고 와서 그걸 해상 가스 그 저장 시설로 임시로 사용할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 남는 게 이제 십시일반이죠. 전 세계 가스 소비국들이 가령 뭐 되는 대로 1, 2% 또는 2, 3%, 3, 4% 이렇게 가스 소비 줄여갖고 이걸 유럽으로 보내줘야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이게 어떤 그 세계 연대를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가령 그리고 또 원자력 출력도 가능한 한 늘려갖고, 그럼 이제 가스 발전을 대체하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십시일반으로 가스를 절약을 해서 유럽으로 보내줘야겠죠. 이렇게 이제 그 대응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길어봤자 한 6, 7개월, 한 1년 정도만 에너지 절약하고 생산 설비 정산하고, 그 다음에 전시 조달 체제로 뭐 가스 운반선 같은 거 만들어내버리고, 이렇게 하면은 이거 글쎄요, 제가 지금 저보다 훨씬 대단한 사람들이 이렇게 다 계산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저는. 그래서 앞으로 지금 이제 푸딩이 카드를 던졌기 때문에 이 서방에서 어떤 대응을 하는지 매우 궁금한데, 이 비슷하게 가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며칠 전에 그 국제에너지기구 그 수장이, 그 당시 이제 러시아 원유 제재가 화두였는데, 그래서 이제 일시적 공급 감소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대응책으로 에너지 소비 줄이자, 이걸 이제 제안을 했습니다, 이분이.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제 기억에는 과거 1973년 때, 그때 1차 오일 쇼크 때,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소비 절약 운동이 막 벌어졌습니다. 그게 이제 또 올랐는데, 그 국제에너지기구 수장의 계산은 이겁니다. 지금도 소비 절약하면은 하루에 한 230만 배럴까지 원유 수요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 엄청난 양입니다. 예? 러시아 수출 원유 하루 500만 배럴입니다. 그중에 거의 반가량을 소비 절약으로 충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곳에서 정산하고요.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원유 문제는 바로 대체할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지금 사실 이거는 세계의 전쟁이라고 봐야죠. 전투 행위는
그 유크레인에서 일어나고 있지만, 이거는 푸틴은 세계를 상대로 전쟁을 일으킨 것이죠. 그래서 이 전쟁이라는 비상시에 에너지 소비 줄이는 거, 이거는 우리는 약간 불편할 뿐입니다. 그냥 잘 사는 겁니다. 그래도 약간 불편하게 잘 사는 겁니다. 그 정도인데 그 푸딩은 확실하게 아웃되는 거죠. 푸딩을 스톱시킬 수 있다면 이 정도 불편한 거는 할 수 있는 것이고 즐겁게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할 만한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아주 신나게 할 수 있는 일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그 푸딩이 여러 가지 선택을 계속 하고 있는데 제일 초반에 전쟁을 선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전투할 때의 전략, 전투 전술 이런 것도 매우 우둔하게 그 멍청하게 그 전쟁을 이끌어서 초기에 완전히 역사적인 패전을 기록해 버렸고요. 그 다음에 또 완전히 이제는 뭐 머리가 빡쳐서 그랬는지 남녀노소, 뭐 병원, 학교, 주택, 아파트 무차별로 부수고 대량 살상하는 이런 그 전쟁 범죄를 선택을 해버렸고요. 그러다가 갑자기 가스 무기화를 들고 나오는 이런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런 선택을 누가 하는지, 푸딩 혼자서 결정하는지, 과연 그 저 참모들이 제대로 된 조언을 하고 있는지 매우 지금 궁금합니다. 이거. 지금 그 유크레인 피난민이 1,000만 명 넘었다 이런 보도도 보이고요. 근데 이제 이 중 절반이 어린애들이고 나머지는 어린애들을 돌볼 뭐 노인이나 여성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 보면은 다른 보도는 지금 전 세계에서 그 유크레인 국민들이 주로 남성들이죠. 유크레인으로 귀국한다는 겁니다. 싸우러. 32만 명을 넘었다는 이런 보도도 봤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한편 또 피난민은 유크레인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러시아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러시아에서 정상적인 생각을 가진 시민들의 옵션은 크게 세 가지 아니겠습니까? 모른 척하고 자기 생활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다수겠죠. 푸틴에 반대하는 시위를 하다가 체포되는 사람들이 있을 테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옵션이 러시아를 떠나버린다는 겁니다. 러시아를 떠나는, 이거 바로 피난민이죠. 러시아 피난민이죠. 그래서 푸틴은 결국 그 러시아를 제대로 지금 망가뜨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푸틴이 지금 정상적으로 지금 저런 짓을 하고 나서 다시 러시아의 지도자로 국제 무대에 복귀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살아서 잡히면 전범 재판 받아야 할 것 같고요. 아마 그 전에 대다수 러시아 국민들에 의해서 처단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날이 빨리 오기를 학수고대하겠습니다. Thanks for watching. See you next.